그 다음에 돈가스라고 하는 거는 일본 발음이에요. 그 영어로는 뭔지 아시죠? 포커틀렛. 와, 영어가 좀 되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일본식으로 돈가스 덮밥을 만들 거기 때문에 돈가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튀겨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지금 하얗죠. 그래서 여기가 더 튀겨지게끔 뒤집어서 이렇게 튀기면 되는데 고기가 얇으면은 이렇게 뒤집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돈가스가 이렇게 잘 튀겨졌으면요.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어느 정도 털어내신 다음에 키친타올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요 색깔이요. 계속 어느 정도까지는 진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돈가스 튀겨놓은 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기름이 제거가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썰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다 썰을 때는요. 이렇게 길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흥부가 톱질하듯이 뭐 쓱싹쓱싹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썰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썰어 놓은 고기를 갖다가 밥 위에다 이렇게 담으면 될 텐데요. 저는 오늘 밥을 갖다가 바라현미밥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흰밥 아니면은 이렇게 현미밥 잘 안 먹죠. 그런데 이렇게 밥을 갖다가 속에다가 바라현미밥을 이렇게 해놓고 돈가스를 위에다 덮게 되면요. 아이들이 바라현미인지 흰쌀밥인지 모르고 다 잘 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꾀를 내봐서 바라현미밥을 준비해놨고요. 그 다음에 돈가스 썰은 걸 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위에다 올려서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무엇을 덮을 거냐면 이제 덮밥 국물 재료를 만들면 되거든요. 덮밥 국물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손질을 해봐야 될 텐데요.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놓고요.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면 양파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양파가 들어가야만 덮밥을 먹을 때 이렇게 좀 씹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여기서 이렇게 채를 썰어주는 거죠. 근데 이때 채는 아주 얇게 썰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굵게 썰게 되면은 양파가 익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얄팍얄팍하게 이렇게 썰어주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얇게 썰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파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앞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앞에다 이렇게 옮겨 놔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느타리 버섯이에요. 네, 느타리 버섯을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놓은 거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쪽쪽 찢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느타리 버섯은 굉장히 좋은 느타리 버섯이에요. 이렇게 잿빛색이 살아나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도 이렇게 탱글탱글한 게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타리 버섯 넣어주시고요. 그런데 나는 느타리가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뭐 새송이 버섯을 넣을 수도 있고요. 팽이 버섯을 넣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섯을 제가 이렇게 찢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찢어서 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때에도 너무 곱게 찢는 것보다는 굵직굵직하게 찢는 게 좋아요. 그래서 느타리 버섯, 그 다음에 양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무순이에요. 무순도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김을 갖다가 구워가지고 이렇게 곱게 가위로 썰어놨거든요. 그런데 가위로 이렇게 썰기가 힘들면은 비닐팩에다가 김을 집어넣고요. 막 손으로 부스러뜨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나중에 얹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옮겨가지고요. 여기에다 이렇게 한번 끓여봐야 될 텐데, 자, 여기다 끓일 때는 집에 이렇게 덮밥 만드는 프라이팬이 없으시죠? 그냥 갖고 있는 프라이팬 이렇게 좀 중간 냄비에다가요. 여기다 이렇게 네, 가스장국을 넣어주는 거예요. 2컵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간장을 넣으시고요. 간장. 그 다음에 이건 설탕이에요. 설탕도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네, 이렇게 맛술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요. 네, 느타리 버섯하고 양파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느타리 버섯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양파까지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되는데요.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또 집어넣는 게 뭐냐면 달걀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막 휘젓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 정도로 덮어서 해주시게 되면 간이 어느 정도 맞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렇게 달걀을 푸는 거예요. 달걀을 이렇게 풀어서 달걀을 이제 위에다 이렇게 얹어야 되는데요. 요때 불이 너무 세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요때는 또 불을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솔솔솔솔 끓을 정도로 막 팔팔팔팔 끓는 게 아니고요. 솔솔솔솔 끓을 정도로 불을 이렇게 낮춰주시고요. 그 위에다 넣는 게 뭐냐면 이건 달걀물이에요. 그래서 달걀물을 얹을 때도요. 우리가 왜 라면 먹을 때 이렇게 확 넣어서 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 반대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달걀을. 네, 이런 식으로 뚜껑을 덮듯이 다 이렇게 씌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네, 이렇게. 자, 어떠세요? 이렇게 하니까 무슨 달걀찜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죠? 그래서 덮밥을 할 때는요, 이렇게 다 달걀을 갖다가 고루고루 다 얹어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만 나중에 덮밥 위에 이렇게 얹었을 때 달걀이 잘 엉겨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불을 낮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끓으면 다시 국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걀 위로 이렇게 올리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일본 사람들은요, 달걀을 반숙해서 잘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반숙을 해서 해주면 잘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달걀을 네, 이렇게 익혀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가운데까지도 잘 익어야만 나중에 이렇게 밥 위에 얹었을 때 부서지지 않고 잘 그대로 있거든요. 자, 요런 모양이 되게끔 이렇게 국물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리를 옮겨가지고요. 덮밥 위에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쏟아볼 텐데요. 쏟는 요령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잘 얹혀진 걸 갖다가 자리를 옮겨서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칼도마에다가 이렇게 돈가스 덮밥 네, 준비해 놓은 걸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제가 한번 쏟아볼 텐데요. 쏟을 때는요, 프라이팬을 여기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흔들어 가지고, 네, 이렇게 얹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얹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모양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얹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다 씌워졌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다 씌워졌으면요, 여기에다가 올리는 게 뭐냐면요, 이건 무순이에요. 무순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김 구워서 채 썰어 놓은 것도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에다 내놓게 되면요. 뭐 두 사람이 또는 뭐 연인이 부부가 이게 나누어서 먹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는 1인분씩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